그 특히나 그 열무김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왔을 때 있잖아요. 네. 내가 먹던 것보다 약간 짠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간이 점점 옅어져. 아.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처음 먹을 때 조금 약간 짭짤한가 느낌이 딱 드는 정도가 딱 좋은 아 간입니다. 그래요? 전 첫 맛에 좀 짜서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조금 줘서. 그럼 모르는구나. 몰랐어요. 네, 진짜 처음에가 약간 짜다, 그러니까 평소 먹는 것보다 조금 짜다 느낌이 들 때가 딱 적당한 간입니다. 아하. 이거는 김치를 많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수 있어. 네, 저는 또 워낙 좋아하니까. 김치 전문가. 네. 설마 김치까지 안 좋아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치 좋아하시죠? 종류별로 다르니까요. 또 안 좋아하시는 게 있구나. 안 좋아하시는 게 있어. 무슨 김치? 안 좋아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김치는 조금 이게 저되십니까? 저는 생김치를 안 좋아하고 신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두 가지를 넣고 먹습니다. 그래요? 갓 여기 나온 거는 조금 별로시구나. 식구들은 생김치를 좋아해서. 그래요? 진짜 까다로우셔. 와, 진짜 까다로워. 아빠 입맛을 그래도 맞춰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신김치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왜 그러세요? 신김치는 맛있죠. 네, 맛있죠. 네, 신김치 맛있죠. 근데 어떻게 어린 시절을 버텨내셨어요? 이렇게 입맛 까다로우면 엄마한테 혼나고 군대에서 혼나고. 그래서 잘 안 먹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진짜? 그 진단이 네. 하도 안 먹어서 영양실조. 진짜요? 네, 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와, 입이 얼마나 짧은 그래. 영양실조.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집이 지금 살찌고 막 이러니까. 그 집이 가난한 것도 다 아니고 좋아요. 담아 있습니다 지금. 와, 대단하시다. 옛날엔 배에 회충 많아갖고 영양실조 나온 애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안 먹어서. 와, 하여튼 맛있게 이건 저희가 준비했고요. 근데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원하는 음식이 있는 거라고. 네. 그거는 몸에서 내 부족하거나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 입에 서 당기는 게 그게 내 몸에서 원하는 영양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도 술 못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몸이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자, 여튼 신김치 드시고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치킨 안 튀긴 거 안 드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산물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물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시고. 좀 삶은 거 뭐 이런 거. 삶은 건 좋아하시고. 갑각류 좋아하시고. 네. 나중에 책으로 한번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자, 그러면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지난주에 옵션 만기였는데요. 좀 불안했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보면은 종가를 좀 인위적으로 맞추는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요일 날 살짝 좀 떨어지면서 근데 종가에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인위적인 흐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금요일 날 훅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다우가 1.69, 나스닥이 2.2% 최근 들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1.7%. 그러니까 주간 하락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이 이제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락의 이유를 주말이니까 여러분 다 보셨겠죠.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흐름을 좀 보면 FOMC에서 연준은 금리나 회의록에서 금리나 기조는 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를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소매 판매 지표가 위축되면서 나왔어요. 소매 판매가 좀 향후에 이게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설문조사를 좀 하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 심리도 약화되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승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시장 경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변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변명이라고. 변명이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기조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이런 지표가 나온 게 아니고
요번에 한번 그런 지표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또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 붙이지 않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수급적 요인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옵션 만기일의 수급이 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미국이 쉬는 것은 우리 시장은 리스크 요인으로 본다. 네. 그래서 미국이 휴장일 때 우리 시장이 대부분 약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달라졌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내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옵션이나 선물 옵션 동시만기든 옵션 만기이든 간에 마지막에 윈도우 드레싱을 하면서 올렸어요. 네. 만기일날 파생상품 만기일날 대부분 다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만기일날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의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바뀐 것이 보여졌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의미를 좀 둡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이벤트의 수급전 요인이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 만기일날 빠졌다?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잘 보세요. 작년 그러니까 전체 보면은 만기일날 대부분 다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만기일날 빠진 거 보니까 미국의 투자 심리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뭐 주요 종목들 대부분 빠졌는데 지금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일봉을 보면 박스권에서 조금씩 오르면서 신고가를 냈는데 그냥 한 번에 쭉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벤트 데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조봉상으로 여전히 추세선에 있고 그리고 이벤트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요, 미국 시장 경계감 발동, 우려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요. 투자 심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굉장히 셌습니다.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45, 코스닥 2.42% 정도 올랐고요. 특이한 점은 금요일 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빠졌거든요. 금요일 날도 아침에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왔고 목요일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금요일이에요. 맨 마지막이. 네. 그 전께 목요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음봉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래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이 확연하게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지난 2주간 주간 1조 이상, 그리고 연기금도 지난주에 4,266억 순매수거든요. 2주간 4,000억 이상 주간으로 순매수 해주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상승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후반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주로 조선, 로봇, 전력기기, 방산, 원자력 등 연초 이후에 강세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요일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빠졌다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오후 들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수가 버티면서 견조했던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금요일로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금요일날 아침 뉴스 중에 알래스카 가스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특징, 강관 철강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테마를 좀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의 차트이고요. 네, 저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미국은 지난주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연준의 매파적 금리나 기조를 확인했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년이 4.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9%, 소비 심리는 64.7, 전체적으로 지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표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2차 지표들입니다. 네.
환율과 금리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정책으로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부차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르거나 내린다는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시장이 꽤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을 하자. 네. 일단 경계 심리는 가짜라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그 정도까지만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S&P 500이 아까는 일봉 보여드렸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직전에도 한번 내려오고 그랬어요. 이게 추세선 위에서 이런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뉴스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게 제일 시끄럽습니다. 지금 관세보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좋으면서 엔비디아가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면 뭐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또 움직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CPI보다 중요한 게 PCE죠. 네.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별다른 그런 주요 지표, 중요도가 있는 주요 지표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이게 두 가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 심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 거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설명 쭉 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급락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지를 이번 주에는 좀 확인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계속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이 내가 볼 땐 네. 오늘이 약간 좀 분수령, 분기점이 아니냐. 우리 시장이 아니면 미국이요? 우리 시장. 우리 시장. 예, 그렇죠. 그죠?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2% 떨어졌는데 네, 예, 우리 맞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보합 정도만 해주면 예. 확실히 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른데. 보합이면 어마하게 센 거죠. 그죠? 예, 예. 엄청나게 센 오늘 거죠. 보합만 하자. 네, 오늘 보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MSCI 그 한국 ETF EWI 네. 1.4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영향 받습니다. 네. 근데 아침은 물론 영향을 받는데 이후에 봤더니 뭐 혹시 반도체나 이제 시가총액 높은 게 좀씩 올라오면서 몇 개 좀 올라가. 올라가서 받쳐준다. 네. 그럼 우리 시장 완전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도 좀 떨어질 때까지 됐어요. 지난주에도 때가 말씀드렸지만, 예, 왜냐면은, 계속 올랐어. 지금 보세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이평선 사이의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벌어졌어. 예, 이게 보시면 떨어질 때도 이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반등을 주잖아요. 올라갈 때도 이게 벌어지면 일정 정도는 내려옵니다. 예, 그런 정도는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확실히 약간 미국은 이제 올라가다가 예,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예. 한국은 예. 보면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내려와다 올라가고 추세 전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디커플링은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디커플링 방향은 한쪽으로 일단 갑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오늘 아침에 받을 건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아침에 빠졌다가 이후에 아래 꼬리 조금이라도 달면은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참 탄탄하다, 분들이 많이 네네네.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침에 뭐 한 1% 하락했는데 쭉쭉쭉 빠졌고 2% 하락했다. 뭐 이러면은 이제 지금 커플링 되면서 좀 우리 시장도 이제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네. 하겠죠. 그게 심리가 이제 수급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지난 1월에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월 말인데 제가 다른 이제 텍스트나 이런 거 가져오질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마지막에 보고서에 공매도 관련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지금 주요 이벤트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당장 뭐 제가 데일리 방송하고 오늘 위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3월 31일 날 우리 뭐 대체 거래소도 있지만 뭐 그 부분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데 3월 31일 날 공매도 시행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3월 중순에 우리 헌재 판결이 나와요. 전 그때는 불안해 죽겠어요. 지금 뉴스 보면요. 네. 왜요? 예? 어떤 판결이 나도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헌재 결정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시장이 뜨지 않겠냐. 그럼 뭘 사야 되는지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선배 형이 시장이 있었어요. 원하는 방향.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판결이 어떤 쪽으로 나든 간에
야 이거 혹시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라는 국민의 안사함으로써 네. 근데 국민의 안사함을 떠나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에 변동성을 주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사실 돼요. 네. 그게 이제 3월 중순에 있을 거고 한동안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지금 간두수 여러분 보시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공매도 시행하죠. 4월 첫째 주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관세를 부과해요. 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초 효과에 의해서 올라와서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한동안. 한동안 좋았잖아요. 이게 그 이전에 마무리를 1차 상승을 일단 마무리 좀 하고 그리고 경제 심리가 좀 지나간 후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만 이 이벤트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것들을 감안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지금 사는 거는 언제 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를 내가 팔고 현금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네. 주 정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들이 3월 한 달 내에 막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예. 염려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정책들도 그렇고 네. 공매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매도 재시행하는 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시행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대부분 다 시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 네. 받았다고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시일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좋았지 않습니까? 그걸 이 좋은 분위기로 극복하면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아마 이제 플로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뉴스들 몇 좀 가지 볼까요? 말씀드릴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게 니케이 신문에 나온 건데요.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 공보를 봤더니 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수입 및 수출 상품에 분류하는 코드 목록을 주는데 123개 코드 목록을 연방 정부 공보에서 발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야 이거 123개 품목에 관세 본격적으로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미국 국내의 기업이나 산업협회가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 적용을 신청하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품목을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주말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춤추면서 막 얘기하고 막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이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시작이라는 표현이 그냥 무작정 겁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걱정했다가 한동안 또 잊어버렸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제가 계속 시황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때 대금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하면서 막 이제 품목도 올리고 관세를 올리고 막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은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도 전해주시던데 요즘 이게 그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종전 문제가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뉴스입니다. 근데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채굴권 협정이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요 내용에는 어떤 거냐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초라는 사람이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는데 요 분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코드와 데이터까지 완전히 공개하겠다. 오픈소스 위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번 주입니다. 네. 오픈소스 강화의 일환으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AGI를 탐구하는 아주 작은 팀이다. 다음 주부터 5개 오픈소스 저장소를 공개하고 작지만 진지하게 진행 상황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자사 트위터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쪽 섹터나 이쪽 사람들에는 관심 많이 갖겠죠. 근데 딥시크는 아무튼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이 좋아진 게 딥시크 이후예요. 딥시크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4번 뉴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입니다. 미국 USTR 공고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3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상선이 입항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산업 장악력을 고려해서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 선사의 어떤 선박이라도 미국 항공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용적물 톤당 최대 1,000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 네. 왜 이런 걸 하느냐?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미국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안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선이라는 게 중국 국적의 배를 얘기하는 건가요? 중국 국적의 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내용이 이게 이렇게 칸이 없어서 안 써왔는데요. 네. 글로벌 상선인데 얘네들이 중국 것도 같이 쓰잖아요. 그럼 예.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해상 물류는 사실 이렇게 그 컨소시엄,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맞아요. 아니지. 맞아요. 얼라이 동맹을 맺어서 하잖아요. 예, 예. 저거 우리나라가 어디 지금 동맹이지? 그 동맹에 같이 있으면 그 상선도 취급한다. 다 예, 그렇게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부과하는 수수료 좀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아. 네, 네, 직접 네. 중국 선박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뉴스가 왜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다녔냐면요. 야, 그러면 이거 혹시 우리한테는 안 하면은 부가 안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확정은 추후로 지나야 되고 그리고 일단 중국만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타국가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니 네. 이 플로우는 뉴스는 주의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중국 BYD가 전고체 배터리 출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전고체 배터리 혁신 및 발전 정상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2024년 작년에 파일럿 고체 배터리 생산에서 이미 일부 적용 중이고 2027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양산 공급하는 건 2030년에 될 것이다. 여기에 황화물 전해질을 사용할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다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는 향후 15년에서 20년간 여전히 보급형 전기차에 보편적으로 적용을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금 고급체 배터리에는 이제 이게 비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급형에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되게 많이 요즘에 얘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3월 5일에 인터배터리 우리나라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얘기했던 게 4680 원통형 배터리예요. 이것도 정보로님하고 얘기해 보면 네. 4680 원통형 배터리 언제 얘기했습니까? 진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된것 같은데. 진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양산 준비에 종료했다. 양산 준비를 종료했다. 예, 양산 이제 할 수 있다. 네, 만들기만 양산할 하면 수 있다 된다. 이제.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5배 향상된 것인데 요번에 3월 5일 날 공개하겠다. 5배나 향상돼요?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수가 있나? 그리고 삼성 SDI나 뭐 SK 온도 지금 요번에 다 새로운 신제품 나오고 다 있는데 삼성 SDI는 열 전파 차단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중국하고 미국에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시장이 있잖아요. 올해 3분기부터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차량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공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지난번에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수입 전기차 할당량을 확대하고 관세를 인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테슬라 원래 인도를 이제 진출하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현대차, 기아차 인도 되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거기서 이제 맞붙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빨리 설명을 했는데 8번하고 뒤에 있는 보고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네네. 건데요. 이제 지금 시황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즘에 연초되니까 올해 연초에 뭔가 주도 조금 많이 바뀐 것 같고 조금만이라는 표현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분들이 조금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조금만이. 예. 조금인지 많이. 예. 조금 변화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뷰나 투자 심리도 좀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를 3월의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된 부분에서 그 13F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 설명을 드렸는데 연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이게 주간 동화에서 좀 긴 설명들이 좀 나왔어요.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운영 수익률 15% 성과를 냈는데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해외 주식 중심에 2020년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해외 주식을 중심으로 기금 운영 방식을 변화했다는 것이 유효했다. 작년에 전체 자산 중 약 33%를 해외 주식으로 배정했다. 작년에 국내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4.9%였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 주식에서 플러스 29.7% 수익을 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해외 주식 중 66.7%가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3분의 2가. 예, IT가 20%로 가장 많고 금융, 헬스케어, 원자재, 부동산 순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13F 보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거기다가 신고를 했겠죠. 여기 보니까 애플 6.42%로 가장 많고 엔비디아 5.85%.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MSCI USA ETF, 아마존, 메타, S&P 500 ETF, 알파벳, 테슬라, 브로드컴, 팔란티어, 램 리서치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안에 내용을 봤더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USA ETF, 알파벳은 일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브로드컴, 팔란티어, 램 리서치는 일부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보시면 좀 달랐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달랐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좀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연금도 추정하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굉장히 기민하게 잘 움직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올해 해외의 주식 비중을 35.9%로 높이고 그리고 2028년까지 60%로 올릴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나 잠깐 좀 드리면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에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시장도 좀 좋게 보고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수익률이 높은 데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안전판 하면 되냐? 이거 전체 국민들의 나중에 돈들인데 이렇게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주식에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금이 커지면서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유동성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의 고민이. 이제 미국은 지금 한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이 뭐 3조 달러니까 4천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든지 이만큼 큰 금액을 사거나 팔거나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한 큰 금액을 국내 주식에 많이 했다가 국민연금에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중을 넓혔다, 뭐 크게 했다가 유동성이 부진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국민연금이 팔면서 시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들어서는 연초에 우리나라 주식을 코스피 지수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가 매수가 있고 그리고 비중이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이익 난 걸 가지고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굉장히 풍부해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비중을 더 올리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유동성이 좀 제한되거나 또는 이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고민은 유동성이 큰 시장으로 더 기금 운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고 계시는 소위 성악개미라고 하시는 분들 뉴스 이런 보시면은 우리나라 투자자 중에 55%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증권사들의 수익 뭐랄까요 운영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기업의 수익들 발표하잖아요. 그 보면은 해외 주식을 얼마큼 드라이브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 해외에 더 많이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좀 더 들어와서 뒷받침을 하고 국민연금이 좀 끌어주고 할래 되는 방법은 또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돈은 들어오는 거고 네. 들어오는 거.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관기관들은 더 풍부한 유동성이 돼서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요 뉴스를 보면서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세님 나오시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날 공매도 얘기를 합니다. 아. 금강원 원장이 지난주에 증시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 공모대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보도에는 전부 다 야 이거 완전 공매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전 종목 요렇게 피력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비우량 기업의 공매도 재개 부담은 여전히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 있으며 현재는 기한이 되면 공매도 재개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한다라는 예정일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에서 2월 21일 날 1년 반 만에 만나는 공매도를 기다리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타사의 보고서를 제가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날짜까지 했고 네. 그리고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워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캡처도 해왔고요. 긍정적 기대라는 것은 유동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공매도 시행이 되면 유동성 개선되는 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이 공매도는 한편으로 하지만 전체 매수세도 더 개선됐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리고 MSCI 선진 지수 편입 관찰국 정도는 등재되는 쪽에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 요인은 역시나 지수 급락 가능성과 업종 간 변동성 확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3번의 사례를 봤더니 공매도 직후에 코스피는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어요. 네. 코스닥에서 1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3개월 후에는 대부분 좀 완화됐거나 반등을 하는 경향을 좀 보였더라. 요번에 만약에 시행을 하면 연말 이후 신용장고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타겟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했는데 이거는 저는 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 쓰신 분께. 네. 조선 원자력, 전력기기, 건설기기, 로봇, 방산, 지주사, 건강관리,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유의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 좋다고 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이분 보고서에서 캡처 2장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공매도 부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 개선이 많이 좀 됐습니다. 2가지 많이 했는데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노란색으로 딱 해왔는데요.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매도 잔고가 우린 대주고 매도잖아요. 네. 잔고가 있는 걸 있는 상태에서 가게끔 이번에 한다. 네. 네. 이걸 꽤 많이 증권사와 예탁원과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걸 좀 많이 이제 보완을 했고요. 또 당연히 하나는 사실 원래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죠? 사건 터지고 나서 저게 없었다는 게 더 놀라웠던 일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래서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이 이게 달랐잖아요. 기관 외국인과 하고 개인들이 이걸 이제 통일했습니다.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매도 시행하면 영향 없겠습니까? 그냥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네. 과거에 어땠나를 본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공매도 했다가 금지했다가 다시 시행했고 유럽 재정위기 때 있죠. 2011년도. 네. 금지했다가 다시 했고 팬데믹 때 금지했다가 다시 했고 그랬어요. 이때 어땠나 봤더니 코스피는 1개월에 마이너스 0.5, 유럽 재정위기 때는 플러스 0.5, 팬데믹 때는 플러스 1.8 이랬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순 거래를 봤더니 공매도 시행 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샀고 재정위기 때는 처음에 팔다가 샀고 네. 팬데믹 이후에는 팔았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7%, 3개월 후에도 마이너스 한 3% 됐고,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는 별로 영향 안 받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한 달 동안 영향 받다가 나중에 다시 올랐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봤더니 처음에 팔다가 샀고, 재정위기 때는 팔았고,
팬데믹 이후에는 계속 팔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야, 외국인들은 공매도 재개한 이후에 어떤 경우에는 샀고 어떤 경우에는 팔았는데 이거는 공매도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구나. 그 당시의 상황에 시황과 상황에 있는 거지. 네. 공매도를 했다고 해, 뭐 재개했다고 해서 왕창 사거나 아니면 또 왕창 거기다 팔거나 이런 건 아니었구나. 네. 라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왕창 팔았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고 그들이 샀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이걸 보면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걸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가 되고 걱정을 많이 하느냐? 개별 종목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개별 종목단에 단기 급등을 했거나 이벤트에서 올라왔거나 또는 이익이 찍히지 않으면서 성장성만 보고 올라온 애들에 네. 대해서 우리는 이 기업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향후에 성장성이 그러니까 이익 성장성이 있어서 향후에 이익으로 돌아올 거야. 기다리는데 얘들이 그냥 매도를 계속 때리니까 네.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못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훼손되는 거죠. 그 네. 기대감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섹터나 종목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이번에도 재현될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뭐 어떻든 간에 뭐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될지는 그럼 이제 가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은. 네. 근데 제가 아까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벤트들이 3월 말에 있어요. 우리 3월 중순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리고 4월에 트럼프의 관세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일단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연초에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요걸 한껏 같이 좀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셔서 지금 국장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전에 몇 번 해주셔서 네. 그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